리플 분기 보고서 한번 잠시 보고 가시겠습니다. 1분기 보고서고요. 리플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XRP 판매,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 거래소에 대한 판매, 과연 리플사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들어가서 리소스에 이제 블로그 들어가시면은 2020년 1분기 마켓 리포트가 나오는데 바로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한국 일자로 5월 1일, 미국 일자로 4월 30일 바로 나온 겁니다. 거래소 팔았냐 안 팔았냐 중요한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결론은 거래소에 안 팔았습니다. 프로그램 판매죠? 00입니다. 작년 4분기 하나도 안 팔았죠. 약속 지켰죠? 올해 1분기도 약속 지켰네요. OTC 거래 한번 보실게요. 더 줄어들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총 판매가 이게 지금 US 달러 기준으로 100만 달러 이제 단위인데 여기 보시면 아무튼 현저히 줄었다. 가뜩이나 이것도 줄었는데 더 줄었다. 이거 옛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앞전 2019년 4분기 보고서입니다. 보십시오. 4분기 때 제로였잖아요. 근데 그 앞전에도 16.12가 얼마 안 됩니다. 반년 동안요. 진짜 안 팔았습니다. 한 분기가 3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4분기,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에서 진짜 안 팔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 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이 에스코에 대해서 지금 영상 슬라이드 넘어가면서 계속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은 2019년 4분기에 보고서에서 이미 예고가 됐었죠. 프로그램 판매 제로였고요. 보여줬었고 이게 이제 한글 해석인데 XRP 판매에서 계속 일시 중지됩니다. 번역기 돌린 거 좀 어색합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XRP 판매량 대폭 줄였다는 건데 프로그램 방식의 판매를 중단했다. 리플 4분기 내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유지했었다. 이게 나와 있죠. 지난 분기, 그러니까 4분기 기준이니까 그 바로 앞전 3분기 XRP 총 판매량은 뭐였고 해서 이제 OTC 거래랑 뭐 쭉쭉 나와 있는데 2019년 2분기 XRP 시장 보고서 보시면은 여기 거래량 기준 변경 적혀 있죠. 보세요. 2019년 6월. 이건 왜 한글로 돼 있냐고 그러시죠, 여러분? 한글로 나와 있어요. 좀 된 건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나와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리플은 2019년 2분기 XRP 판매량이 보고된 거래량이 잘못된 보고 위조 과장된 보고로 인해 이전 분기보다 보고된 거래량의 비율이 더 낮을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도 프로그램 판매, 거래소 판매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사에서 이 부분을 좀 의식해서 리플사에서는 이게 뭐 오류라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류인지 자기네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공신력 있는 하나의 이제 평가 기관을 좀 끼워 넣어서 이런 보고서의 좀 신뢰성을 좀 더 높인 거죠. 더 높여가지고 이제 좀 앞으로 거래소 판매, 이제 프로그램 판매도 좀 조심하고 판매에 있어서 좀 더 보수적으로 나가겠다고 해서 2019년 2분기 때 그때 예고를 했었죠. 우리 그때 봤었죠. 그래서 방금 아까 3분기 보고서에서도 보여줬고 4분기 보고서에도 보여줬고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2020년 1분기 보고서에서도 보여준 거죠. 지금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 2분기 보고서 보시면 프로그램 판매 보세요, 여러분. 이때는 갑자기 팍 튀어나왔죠. 이때 좀 과장된 시장 거래량이 되면 뭐 우려를 고려할 때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왜냐면 이게 달러 기준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달러 기준이니까 또 판매량은 똑같아도 금액이 또 높아버리면 또 높게 잡히겠죠.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도 뭐 30억 개 풀렸죠. 그러니까 3개월이니까 한 달에 10억 개씩 풀리니까 세 달 거쳐 30억 개 XRP 풀리는 거고 그중에 21억 개가 돌아갔다. 9억 개가 시장에 풀렸다. 뭐 저기 나와 있는데 글쎄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믿으시나요? 아무튼 그때 말이 많았죠. 작년 이맘때 되게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리플사도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건가? 이건 모르겠습니다. 리플사가 정신을 차린 건가요? 아무튼 그때 이후로 되게 이제 확실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보고서에서. 2분기 말에 XRP를 장외로 대규모 공급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공개 시장에서 XRP의 기관 수요를 공급하는 OTC 데스크 등력 고려한 결정입니다. 앞으로 리플은 XRP 거래소 유동성이 기관 수요에 미치지 못한 시장에서 기관 판매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이 필요한 곳에, 정말 필요한 곳에 XRP를 판매하겠다. 그냥 뿌리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보내겠다. OTC에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리플은 잘못 보고된 거래량으로 인해서 3분기 판매 전략과 벤치마킹을 그러니까 앞으로 XRP 판매를 좀 더 보수적으로 하겠다. 이때 2분기 때 보고서에 얘기를 했었죠. 30억 개 풀린 거 중에서 3달 동안 30억 개 풀린 거 중에서 21억 개가 다시 에스크로로 들어갔고, 풀렸던 9억 개의 XRP를 뭐 했다? 그때 머니그램, 작년에 머니그램과 엑스프린 이니셔티브 같이 리플의 파트너십 포함해 XRP 여러 사례를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었다. 이렇게 나왔었고, 다시 올해 1분기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1분기 어땠다고요? 개수로, XRP 이제 개수로 따져볼게요. 아까 달러로 보셨잖아요. 보이시죠? 총 3달 동안, 한 달에 10억 개씩 풀리니까 3달 동안 30억 개 XRP가 에스크로에서 나와서 매달 10억 개씩, 그죠? 3달씩 나와서 다시 27억 개 XRP가 에스크로 들어갔죠. 그럼 나와 있는 거 몇 개입니까? 3억 개. 3억 개가 시장에 풀린 이 중에 프로그램 의미 전혀 없다고 했었죠. 업무이제보다 OTC 거래. 정말 필요한 곳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더 읽어 나가실게요. 지난 분기에서, 그러니까 2019년 4분기에서 리플은 에스코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다시 공유하여 역학과 연대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트위터에 리플 XRP 에스크로 봇을 통해서 다 오픈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웨일 얼러트라고 여러분 텔레그램 그거 한번 가입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리플 풀린다 또 떠요. 그게. 오늘이 또 지금 한국 시간으로 5월 1일, 1일 됐고, 이제 아마 서양, 미국 시간으로 이제 1일이 될 텐데, 아마 지금 방송하는 이 시간에 아마 또 10억 개 풀렸다고 그럴 겁니다. 이건 프로그램이 됐기 때문에 그걸 악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다 계획이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다 이제 그걸 다 공개를 해놨죠. 그래서 에스크로 활동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숨길 이유가 없어요. 다 원래도 오픈이 돼 있던 거고요. 계획이 다 되었던 겁니다. 자, 다시 여기서 매월 에스크로 메커니즘은 총 10억 XRP를 리플에 방출합니다. 매월 남은 XRP 부분 다음 달 출시된 에스크로에 배치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리플 에스크로 알고 싶으면 다음 참조하십시오에서 히어인데 이거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리플 에스크로가요. 리플 생기고 나서 2012년, 13년 생기고 나서 그때부터 에스크로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생겼냐면, 이러한 시스템이 언제 생겼냐면요. 원래 1000억 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딱 잠겨놓은 거였어요. 이거 잠기고 나서 사실 이거 호재였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유통량이 그러면 이렇게 유통됐기, 이렇게밖에 안 되고 매달 10억 개씩 나오는 걸 제한시키니까 어때요? 언제 그냥 나올지 모르는 것 같다가 딱 프로그램 묶어버리니까 호재였죠, 그때는. 근데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았습니다. 언제였냐면 이거 리플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어요. 2017년 12월 15일에 에스코로에 대해서 데이비드 슈워츠 리플 CTO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몇 개를 잠갔습니까? 토탈 서플라이의 55%, 즉 550억 개 XRP를 잠근다 해가지고 그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메커니즘하고 XRP 레저를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이 당시에는 호재였다고요. 가격 추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이때예요. 이때. 올라왔다가 살짝 조정받을 때 있지. 이때. 보이시죠? 2017년 12월 15일. 이때였습니다, 여러분. 자, 엑스커런트 리플렛, 엑스레피드 이제 ODL 바뀐 거 알고 계시죠? 보고서 좀 더 이어나가서 한번 보실게요. 온디맨 리퀴디티 ODL 설명이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풀린 게 이번 분기 정말 몇 개 안 풀렸죠. 근데 리플렛의 주문형 유동성, 즉 ODL 서비스는 거래량이 3배 증가했다. 되게 언제부터? 2019년 4분기부터. 그래서 거래된 달러 가치는 294%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라고 나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다. 특히 영국에 기반을 둔 디지털 송금업체인 리플과 아지모는 어떻게 스펠링 이거죠? 이거 얘기하는 거죠? 국경을 초월한 지불의 디지털 자산 XRP를 사용하기 위한 패턴식 발표했고, 아지모는 필리핀에 지불을 보내기 위해 서비스를 시작했고, 몇 달 만에 ODL은 필리핀의 고객들과 영국, 유럽의 고객들 사이에 통화 이전 준비할 때 회사를 30에서 50% 절약했습니다. 인데 ODL 지금 밀고 나가는 회사가 두 가지라 했죠. 첫 번째 머니그램, 두 번째보다 아지모. 일단 ODL 밀고 나가는 가장 큰 건 이제 현재 두 개입니다. 근데 아무튼 ODL에서
꽤 많은 이제 성장세를 보였다고 지금 자랑을 하네요, 보고서에서는. 사실 오늘 방금 이제 녹화 시점인 지금 5월 1일 11시 24분이었는데 아까 5월 1일 한 11시 경에 이제 제가 캡처를 한 건데 밤 11시 경 이때 이제 57분 전에 나왔던 리퀴디티 인덱스예요. 이게 이제 거래해 보신 필리핀 페소잖아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해가지고 2020년 4월 현재 29일까지 추이를 보고 계신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다가 또 최고점 찍다가 다시 내렸다 이랬는데 이때도 어떤 말 나왔냐면 뭐 떨어질 거니 했는데 다시 더 이상 올라갔죠. 아마 또 가다가 이제 아마 이제 더 필요하면 더 이렇게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또 보고 계신 호주예요. XRP 호주 달러 지금 기반이고 XRP 멕시칸 페소 단위 이제 페소 단위입니다. 기반이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제 예상입니다. 근데 이제 소매 실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래량이죠. 이게 어느 거래소 기준이냐 비트스탬프 거래소 기준인데요. 보시면 거래량이 계속 이제 터지고 있다. 거래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이때부터 좀 뭔가 다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옛날에 있었던 것부터 2017년부터 해가지고 크게 봤었을 때 이때 거래량 터졌었던 데 있었고 이때 조금 터졌고 지금 이전보다 좀 많이 터지고 있다. 상당히 좀 다르죠? 이런 부분 되게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당장 거래가 뭐 활발하게 돼서 뭐 가격이 바로 올라간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좀 두고 볼 문제지만 그래도 기대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다시 리플 홈페이지 좀 들어가서 보고서 이렇게 보시는 건데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그렇게 볼 만한 게 없습니다. 앞에 보시면요. 뭐 WTI 뭐 원유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것까지 뭐 얘기를 해야 되나 보시면 여기 WTI 크루드 나와 있잖아요. 진짜 이게 원유 가격까지 가지고 뭐 전체적 앞에는 약간 되게 그냥 뭐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전반적인 거시 경제에 대한 그런 뭔가 장황한 약간 설명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거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했죠. 팔았냐 안 팔았냐 거래소 팔았냐 안 팔았냐가 제일 중요했고 약속 지켰다. 이들이 얘기했다 약속 지켰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전반적인 거고 리플에 관한 이야기는 딱 이 정도고요. 이 보고서가 되게 날조된 거다. 날조된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반박을 굳이 제가 하자면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자, 이 거래량에 대한 그런 뭔가 문제 제기가 2019년 2분기 보고서 때 좀 인정을 해가지고 숫자가 좀 뭔가 이거를 신뢰성에 대한 본인들도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거래량 리플은 새로운 소스의 합법적인 거래를 평가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했습니다. 평가를 마친 후 리플은 A 및 B로 평가된 교환사인 크립토 컴페어스 탑 티어를 익스체인지 벤치마크로 결정하여 품질 규정 환경 관리 및 다수의 미확인 거래에 관련된 거래소 구조에 보다 완벽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한번 검증할 수 있는 걸 또 이렇게 좀 찾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제일 확실해요.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 막 그렇게 막 잡아떼시는 분이 있는데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리플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있습니까? See our customer data가 막 이게 막 돌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고객들과 계약을 하려는데 분기 보고서를 할 때 이거 날조를 하겠습니까? 게다가 리플사가 지금 보고서 낸 거죠? 그럼 리플사가 투자받은 고객사들이 SBI를 포함한 어디입니까, 여러분? 보이시죠? 엑센추어. 우리 많이 공부했죠, 최근에. 엑센추어랑 그리고 산탄데르 그리고 뭐 CME 벤처스 이거 뭐 CME 그룹 그 산하의 그 벤처 기업입니다. 투자사입니다. SBI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개 나오네요. 이 투자자들한테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매월 분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날조를 하겠습니까? 돈을 받았는데요. 제일 중요한 업체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GV라 돼 있는데 바로 구글 벤처스에서 구글 산하의 벤처 투자 기업이에요. 구글 자회사예요. 벤처 투자 회사예요. 그러니까 구글의 투자 회사입니다, 여기는. 구글 투자 받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굵직한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은 리플사가요. 분기마다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에 장난을 친다?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 과연 여러분들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여기 회사가 2012년, 13년 나와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에스크로 락업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풀려도 문제고요. 안 풀려도 막 다들 악재라고 해요. 이게 참 그래서 현재 495억 개라고 지금 돼 있네요. 남아 있는 게. 현재 이제 캡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참 이것도 문제인데 이제 스텔라룸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리플에서 하드포크돼가 나갔던 원래 1,000억 개였는데 스텔라룸에는 소각했죠. 몇 개를 550억 개 절반 이상을 갖다 소각을 해가지고 남아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이제 한다 발표를 했었죠. 근데 소각을 해도 스텔라루멘이 리플보다 가격이 더 올랐냐? 현재 한 개당 개당 단가가요.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스텔라룸이 리플 경쟁 구도는 아니라는 걸 아실 테니까 이게 리플이 하는 일이 저는 이 550억 개 에스크로가 뭔가 있지 않을까. 시나리오가 뭐 스텔라룸처럼 소각한 대로 호재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보다는 소각하는 것보다는 이거 자체를 어디선가 우리가 이제 이 방향성이 XRP에 대한 방향성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가 맞다면은 이 에스크로 락업에 대한 뭔가 이 국가적 움직임에 대한 그 포텐셜 에스크로 락업의 이 물량에서 뭔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의 그 개인적인 뇌피셜이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어떤지 에스크로 물량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한번 우리끼리 한번 자유롭게 한번 공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분기 보고서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 2020년 1분기도 역시 2019년 4분기 연속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매매는 전혀 없었다. 리플사가 2019년 2분기 보고서에 또 말했던 것처럼 그 약속 지켰다. 3분기 줄이고 4분기 줄이고 해서 1분기 계속 지금 없는 상태로 갔다. OTC도 줄어들었고 OTC 거래할 때도 필요한 곳에 가겠다. 근데 너무 이렇게 줄여가지고 또 공급을 갖다가 이렇게 안 하니까 또 한편으로 또 불안하네요. 해도 불안, XRP를 풀어도 불안하고 XRP를 그러니까 여러분 풀어도 참 불안하고 안 풀어도 참 불안하죠. 그래서 이 에스크로 물량에 대한 이 참 해결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과 연결이 지어진다면 그건 단숨에 해결이 될 텐데 아무튼 좀 더 공부를 더 면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조금만 더 덧붙이면 이겁니다. 왜 이렇게 XRP를 팔아서 리플사가 이득을 취하지 않아도 지금 되는 상황인가라고 했을 때 최근에 리플사가 투자를 좀 많이 받았죠. 많이 벤처 캐피탈사부터 투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리플사가 XRP를 팔지 않고서도 OTC로서도 지금 별로 못 팔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 거고요. 리플사 IPO가 과연 됐을 때 어떨 것인가? 리플사가 IPO가 돼가지고 리플사의 주식 가치가 좀 더 올라갔을 때 그럼 리플사 입장에서는 좀 더 자금의 여력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XRP 판매에 대해서 쪼들리지 않은 채로 좀 더 멀리 보고 계획적으로 이것의 활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그 회사의 그 인컴 들어오는 수입 자체가 XRP에 국함돼서 이렇게 한 가지로만 되는 것은 뭔가 이제 자금 상황이 위급해졌을 때 이제 덤핑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데 앞으로 리플사가 좀 다양한 곳에서 많이 투자를 받아서 자금에 대한 그 상황이 좀 더 여유로워졌을 때, 그 현재 여유롭죠. 그리고 어, 더 여유로워졌을 때 앞으로 XRP에 대한 장기적인 그런 활용방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고 협업에 대해서 좀 더 멀리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어떠실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분기 보고서 여기까지 해봤고요, 여러분. 또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